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프로파일러 수업.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겨울 안녕하세요, 작가. 김겨울입니다. 네, 오늘 수업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아서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이번 주에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죠. 남성 3명이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 뉴스 정말 네. 화도 나고요. 네. 도대체 19살밖에 안 된 친구들이 어떻게 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까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 건 말고도 또 살해 계획한 건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시도 자체로도 너무나 끔찍하고요. 이게 네. 이뤄졌다면 정말로 더 큰 비극이었겠죠. 정말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물론 뉴스를 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또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사건 좀 차분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 10월 9일 토요일 밤에 전남 화순군의 한 펜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보험 설계사인 만 19살인 A군이 5개월 전 채팅 앱을 통해서 이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는데요. 정식으로 교제한 지 50일이 되었으니 기념 여행을 가자면서 피해자를 펜션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벤트로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아오라라고 하면서 으슥한 곳으로 유인을 했고요. 네. 하지만 피해자가 찾아간 곳에는 선물이 아닌 A군의 고교 동창인 B군이 숨어 있었습니다. B군은 흉기로 살해를 시도했으나 흉기가 부러지고 또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미수로 끝났고요. 다행히 피해 여성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15군데인가를 칼에 찔리긴 했죠. 네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살아나서 네, 정말 동조를 다행이죠. 했어요. 네네. 이 원래는 범행이 끝나고 C군이 차량 도주를 돕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범행 현장에 오지 못했습니다. A군은 피해자 이름으로 5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을 들고 보험금의 수령인을 본인으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이 동창인 ABC군은 범행 전에 3번이나 사전 답사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짰고요. 이유는 외제차 할부금과 유흥비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3명은 교통사고 보험 사기 범행에도 연루된 상태고 심지어는 이때 함께 보험 사기 범행을 하려던 공범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이나 살인 계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당사자들이 눈치를 채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동족 포식자입니다. 동족 포식자라는 개념이 있군요. 네, 포식자, 프레데터, 네.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을 말하죠. 네. 그런데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기 종은 안 잡아먹거든요. 사자가 사자 안 잡아먹습니다. 호랑이도 네. 호랑이 안 잡아먹고요. 그런데 인간들 중에 보면 같은 인간을 마치 사자가 절대로 같은 사자 안 잡아먹을 거야라고 신뢰하고 있을 때 뒤에서 덮쳐서 공격한다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네. 인간들 중에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버트 헤어 박사라고 사이코패스 개념을 정리한 분인데 이분이 사이코패스를 설명하면서 이런 용어를 썼어요. 동족 포식자다. 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조종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구, 욕망을 채우는 데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데 대단히 능하고 전혀 그 공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른다. 이 동족 포식자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범인들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동족 포식자라는 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의 상호 신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탈취하는, 그러니까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분노가 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 인간 사회의 설계를 인간이라는 기준으로 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도로를 건널 때 신호등을 볼 것이고 그리고 앞에 걸어가는 사람을 때리지 않을 거고 네. 이러한 기본적 신뢰하에 사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전혀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죠. 동물 같은 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뺏고 때리고 또는 죽이고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 이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 소수 때문에 네.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언론에서 이 10대 남성들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요. 일단은 3명은 사실상 성인이기는 합니다. 20대 초반에 뭐 갓 20살이 된 그런 이제 성인들인데 이 사건의 연령대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 사건의 양상, 범인들의 어떤 계획성, 치밀성, 그리고 공동으로 공모했잖아요. 네. 오래전부터. 그리고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계속 시도하고 실패했다 또 시도하고 한 것들을 종합을 해본다면 네. 이 범행 양상은 과거의 지존파와 대단히 유사해요. 그리고 보험금을 타겟으로 노렸던 부분을 보면 강호순의 범행과 좀 유사합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요. 네네네. 그런데 그들은 다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이르렀어요. 네. 그런데 이들은 19살이죠. 네. 그래서 범행의 양상은 과거 우리가 봐왔던 연쇄살인범들 30대의 범행의 모습과 양상인데 그 연령이 19살 정도로 어려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물론 10대들에 의한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도 계속 우리 사회에서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범행들에는 10대적 특성들이 있죠. 사리 분별을 잘 못하고 쉽게 흥분하고 네. 그리고 어떤 보복심이라든지 자기를 무시했다라든지 이런 어떤 감정의 발로로 일어나는 잔혹 범죄들이 주로 많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런 연령대적 특성, 청소년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잔혹 범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상당히 사회적 경험이 많은 어느 정도는 이것저것 겪어보고 네. 세상에 대한 완전한 비관으로 빠진 30대 정도에 이르는 연쇄살인범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네. 걱정도 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3명이 함께 범죄 계획을 이제 공모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3명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셋 중에 서로를 뭔가 제어를 하거나 뭐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런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걸까요? 아마도 이 3명 중에는 조금은 수동적으로 끌려온 돈은 필요하고 네. 함께 공범의 역할을 해서 결과로 돈을 받고는 싶은데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이 끔찍한 범행에는 좀 주저하는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친구에 대해서 아마 보수격 네.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녀석이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체근하고 또 놀리거나 주도하고 네. 압박하고 이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메커니즘이 결국 네. 이런 범행을 낳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존파도 초기에 그렇게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를 살해했거든요. 자기 조직원인데. 네네. 그리고 이제 묻어버렸는데 이 친구들도 함께 공모했던 그 공범을 조금 느슨하게 또 소극적으로 나서니까 그에게 보험금을 들고 살해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죠. 눈치채고 도망갔기 때문에 네. 실패에 그쳤지만. 네.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이전에 살해 시도를 했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공범 중에 이제 대상을 네. 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가장 범행하기 쉬운 대상이죠. 그리고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테고 실패 가능성이 낮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설마 같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데 동료인데 네. 역시 여기서 동족 포식자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나를 그런 범행 대상으로 삼을까?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도망가 버리고 처음에는 산에 올라가서 살해하려고 했지만 산에 네. 가지 않고요. 네네. 또 다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다리에 안 가고 도망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공범들 중에서 적극성, 소극성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는 가해자가 되고 하나는 피해자가 되는 이런 양상으로 변해 간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공범들끼리 범행이 실패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낯선 사람,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나서 잘해주고 신뢰를 얻고 네. 신뢰를 완전히 얻은 다음에 이벤트 한다면서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방법을 계획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범행의 이제 동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네. 경찰에서는 외제차 할부금을 갚고 멋있게 살고 싶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 3명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범행을 계획을 하게 된 거였을까요? 일단 이번 범행까지는
돈이 거의 유일한 동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네. 그 보험이라는 그 시스템을 대단히 가볍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네. 캄보디아 부인, 출신의 부인, 만삭의 부인과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부인만 사망하고 자기는 살았는데 엄청난 사망 보험금을 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저게 성공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학습 효과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전남에 있는 한 그 해안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차량을 물에 빠뜨려서 자신의 연인만 사망케 만들고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했던 그 역시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들은 아마도 이러한 보험 범죄가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돈이 필요했을 테고 돈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큰 돈을 얻을 그런 수단이 없잖아요. 네네. 기술도 없고요. 뭐 은행 강도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더라도 그게 성공할 가능성은 없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네네. 가장 쉽게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보험을 들어놓고 사람을 살해하고 자기들이 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 그런데 아마 이번 살인이 성공을 했다면 이들이 보여준 그런 냉혈한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으로 봐서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동기가 생길 수가 있다. 돈만이 아니라 살인 그 자체에서 얻어지는 범죄적인 쾌락 이것이 더해지면 그때는 지존파나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이 되는 거죠. 그 추가 범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범죄 계획 자체가 매우 어떻게 보면 좀 대담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할 만한 것이었는데 혹시 드러나지 않은 지금까지의 어떤 추가 범죄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자기 공범들을 향한 2건의 미수 사건 그 이외에는 만약에 시도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하지 못한 그러한 여전히 있을 수 있겠죠. 실행까지 착수하려고 했다면 피해자가 알았을 테고 신고가 이루어졌을 테고 아니면 혹시 지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아마 추가 신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들의 이 범행의 미숙성으로 봐서는 성공한 추가 범죄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신상 공개 필요할까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신상공개 항목을 넣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반사회적인 범죄, 사회적 무리를 야기한 잔혹한 범죄 그리고 범인임이 명확한 현장에서 검거되거나 자백을 하거나 DNA 등에 의해서 범인임이 명확한 대상자들을 신상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피해자가 다행히도 용기 있게 도주해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범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살해를 명백하게 의도했고요. 피해자의 용기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범인들의 그런 책임이 가벼워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인들의 그 범의를 봐야죠.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사건으로 수업 이어가죠.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수업 수강생 김겨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